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단문비 3번 의문체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문체계랑 그 다음에 자음체계랑 모음체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의문체계에서 교과서에서는 의문을 어떻게 정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의문이라는 건 여기선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일컫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의문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뜻을 구분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빈칸에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다.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말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구별만 해줄 수 있고 이 의문이라고 하는 건 뜻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영상 기억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가 누구라고 했었냐면 세 글자. 맞아요. 형태소예요. 형태소. 형태소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의문이라고 하는 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뜻을 구분만 해줄 수 있는, 구별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별만 하고 있지 그 자체로 뜻을 갖고 있는 단위는 아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의문을 어떻게 우리가 종류를 한번 구분을 해볼까? 자, 그러면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류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은 한번 두 개로 한번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의문이죠, 의문. 그러면 이 의문이라고 하는 애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뭐의 여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소리를 마디로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 마디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눌 분자에다가 마디 절자를 써서 마디를 나눌 수 있는 의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의미 차이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의미 차이를 왜 갖고 와요? 뜻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의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뜻을 구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도막으로 나눌 수 있는, 마디로 나눌 수 있는 의문을 우리는 분절 의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디를 나눌 수 없는 의문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건 의미 차이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도막으로 나눌 수 없는 의문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분절 의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음소라고 하고요. 선생님 아까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죄송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음을 우리가 실제로 발음할 수 있고 얘는 여러분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운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소와 운소의 앞글자를 따서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라고 하는 애는 마디를 나눌 수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마디를 나눌 수 있는 애는 어떤 애가 있냐면요. 기역, 키읔, 쌍기역 이런 글자들을 쭉 보시면 이게 여러분 무엇인지는 우리 이미 다 알죠. 자, 자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분절 의문의 아야, 어여, 오유라고 하는 모음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여러분 의문들이에요. 자, 그러면 비분절 의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음의 길고 짧은, 즉 모음과 같이 실현이 되는 의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음의 길고 짧다라는 건 다시 모음에 의해 결정되는, 즉 다시 모음에 실현되는 그걸 우리는 여러분 장단이라고 하죠. 소리의 장단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엄청 길잖아요. 멀잖아요. 그 긴 길이를 내려오다 보니까 긴 소리로 발음을 하고요. 사람의 눈은 깜빡깜빡깜빡 아주 짧은 그 시간에 여러 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소리를 낸다. 선생님이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길고 짧은 거를 가지고서 눈,
우를 되게 길게 발음을 했을 때 얘는 눈설자의 뜻을 갖고 있는 스노우의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 눈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짧게 우를 짧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장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문장 끝에 쓰이면서 여러분 높낮이 말의 억양에 따라서 뜻을 조금 구분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정말 정확한 어떤 단어의 뜻을 구분한다기보단 문장의 종류를 사실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억양이라고는 하는데 어디에 억양만 인정하고 있냐면 문장 끝에 있는 억양만 가지고서 명령문이냐 아니면 의문문이냐 아니면 평서문이냐 이것만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제에서 낼 수 있는 애는 요 세 가지의 요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념들을 정리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래다가 조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뭘까?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문법은 2015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법 체계예요. 그 2015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하나의 의문을 의문으로 인정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반모음이에요. 자, 이 반모음도 의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모음은 의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첨가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요. 새로운 개념인 반모음화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논란이 참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반모음 첨가랑 모음 축약을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의 신현은 아까 누구랑 결정이 된다고요? 그쵸. 모음과 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음이 없으면 절대 비분절 의문은 여러분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의문의 여러분 뜻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구분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뜻을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뜻을 구분해주는 의미변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개념인데요. 의미변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변별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변별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변별해준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 변별이라는 건 음성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소리들이 한 언어 안에서 의미를 나눠버리는 걸 변별적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 분할을 어떻게 해서는 나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아까 앞에서 의문을 하면서 나누는 거 배우지 않았어요? 구별이죠. 뜻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변별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의미변별의 개념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의미변별이라고 했을 때 변별적 기능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음성,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 소리들이 의미를 구별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리들은요 의문의 자격을 가져요. 왜 의문의 자격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의미를 구별해주니까. 의미를 구별하는 애들이 바로 의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예시를 쓴 거 한번 봐주세요. 술, 줄, 둘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모습 되게 비슷해요. 근데 술은 맛있는 술이고요. 그 다음에 줄은 여러분 우리가 쭉 이렇게 뭔가 묶던지 아니면 여러분 고정을 할 때 길게 연결될 수 있는 그 줄이 있고요. 둘이라고 하는 건 숫자 둘을 의미하는 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와 리을 즉 중성과 종성은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시옷, 치읓, 디귿의 차이만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옷, 지읒, 디귿은 뭘 만들어내고 있냐면 이 하나의 의문 때문에 의미 변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옷, 지읒, 디귿이 각각 들어감으로써 의미 변별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의미 변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자격을 갖고 있냐면 시옷과 지읒과 디귿이 의문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래 예시도 볼게요. 여러분 초성과 종성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미음과 리을의 모습이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 우, 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음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이제 동물 중에 말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건 마시는 물일 수도 있고요. 밀은 여러분 우리 밀가루 만들 때 그 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왜 의미 차이가 만들어졌냐면 다른 건 똑같은데 중성만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 중성이 의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의미 변별 만들었어요. 의미 변별을 만들면 여러분 누구의 자격을 준다고? 그렇지. 의문의 자격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 변별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의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의문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을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어떤 개념을 정리해 보냐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자, 이 최소 대립상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우리 이제 수능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의문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요소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둘 이상의 단어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의문 때문에 여러분 근데 조건 잘 보세요. 둘 이상의 단어가 나오는 게 첫 번째 조건. 하나의 단어만으로는 여러분 최소 대립상 만들 수 없어요. 2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냐면 같은 위치에 하나의 의문 때문에 의미 차이, 즉 여러분 의미 차이를 우리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의미, 그렇죠. 변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런 쌍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말, 물, 밀 보세요. 말, 물, 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3개의 단어가 나왔는데 이 3개의 단어가 같은 위치에 있는 중성 때문에 의미 변별을 만들었잖아요. 말과 물과 밀이 그러면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술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요. 음절 구조가 동일해야 돼요. 음절 구조가 동일하지 않으면 절대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국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국이 선양할 때 국이를 볼게요. 얘는 국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미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라고 하는 거하고 위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음절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애예요? 우리 음절 구조 아까 4개 있었잖아요. 4개. 어떤 애예요, 여러분? 얘가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 이 경우는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다르면 이거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음절 구조가 동일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차이 때문에 지금 국어와 국이의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아까 우리와 뚜리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우는 리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우는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뿌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여러분 초성하고 중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음절 구조가 동일하지 않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절대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신 문제에서는 수능에서는 이 최소 대립상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의미 변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 변별을 만들어내는 이 의문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어디를 한번 정리를 해보냐면 우리 이제 체계, 이제 자음 체계, 모음 체계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우리 자음 체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자음 체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이제 자음들을 배웠잖아요. 자음이 무슨 의문에 들어가는 애였죠? 맞아요. 분절 의문이에요. 분절 의문에 들어가는 이 자음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자음을 나눌까? 자, 이 자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19개의 자음이 있는데요. 그 19개의 자음을 뭐라고 부르는 걸까?
자음은 모간이나 입안, 즉 아까 여러분 모간이니까 여기죠, 여기. 입안은 여기죠, 여기. 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방해라는 말로 써도 되고 장애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장애와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말한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한 여러분 선생님이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까 발동부, 발성부, 그 다음에 조음부 이렇게 폐에서 공기가 올라오는 이 소리의 이 과정에서 공기가 폐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로가 막혀요. 혹은 통로가 매우 좁아져요. 그러면 그 좁아지는 틈 사이로 공기가 이렇게 삐져나갈 때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좋은 기관에서 방해를 많이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이 자음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 혼자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분명 여러분 얘는 마디를 나눌 수 있는 음운이기는 하지만 모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혼자서 실현이 안 돼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된다? 모음과 결합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얘들아 모음에 어미모자를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엄마예요, 엄마. 자음도 끌고 다니고 반모음도 끌고 다니고 비분절 음운도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얘들아 이 모음은 모든 음운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음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초성의 이응은 여러분 자음 아니에요.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얘기해보면 소리의 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리의 값을 선생님이 음가라고 했잖아요. 음가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의 자음은 그러면 무슨 체계로 그 기준이 세워질까? 어떤 기준으로 체계가 만들어지는 걸까? 그게 바로 조음. 아까 여러분 조음이 뭐였어요? 조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와 그 다음에 소리가 만들어지는 조음 방법에 의해서 체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준이. 여러분 조음위치라고 하는 기준과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 기준 두 가지로 나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 조음위치에 따라서 한번 종류를 한번 쭉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조음위치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여러분 그림을 같이 봐야 돼서 선생님 다시 좀 축소를 다시 하고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과 우리 사람 얼굴의 해부도 이거랑 우리 조음위치에 따른 분류를 한번 기본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음위치는 다시 정리해보면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리가 만들어지는 이 위치는 흐름에 그 방해를 받는 위치라는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음위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위치, 즉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위치는 지금 5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5개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럼 그 5개에서 제일 먼저 입술 소리를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입술 소리는 한자음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고전 문법을 가더라도 이 한자음들과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한자음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얘는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이라고 불러요.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두 입술이 어디서 나냐면 우리 입술이 어디예요? 윗입술, 아랫입술. 번호 2번, 2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번과 2번이 만나서 소리를 낸다. 그러면 얘는 뭐에서 얘들아 발음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위치에서 미음과 비읍과 피읍과 쌍배읍이라고 하는 4개의 음운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음은 4개의 음운을 만들어내는 위치다. 자, 그러면 잇몸 소리도 갈게요. 잇몸 소리는 여러분 이제 이와 조를 써서
치조음 이자 써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자 원리 잘 보세요. 혀 끝이 윗잇몸에 닿았다 떨어질 때 내는 소리예요. 혀의 끝이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다. 그래서 어디가 만나냐면 여기 6번이 여러분 혀 끝이에요. 이 혀 끝이 여기 3번 윗니 바로 윗부분에 있는 딱딱한 부분 그 윗잇몸에다가 붙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3번과 6번이 만나서 소리를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때 발음되는 자음이 몇 개냐면 7개가 있어요. 여러분 디귿, 티은, 쌍디귿, 시오, 쌍시오, 니은, 리을 이렇게 7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수와 그 위치에 어떤 음운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샌딩 천장 할게요. 여러분 샌딩 천장은 이쪽 부분에 있는 입천장이에요. 근데 이 입천장은 혀 끝으로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데 그거는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고 좀 딱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딱딱하다라고 딱딱한 입천장이다라고 생해서 센 입천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경구개 여러분 구개가 이천장이야 이천장. 그래서 여러분 경구개음이라고 부른다. 자 혀의 앞부분과 샌입 천장 사이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여기 4번이 입천장이거든요. 이 입천장하고 혀의 중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아예 붙진 않고 최대한 이렇게 아주 좁게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탁 터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샌입 천장 소리는 4번과 7번이 만나서 소리를 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음되는 자음은 여러분 3개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지읒, 치읒, 쌍지읒이에요. 그래서 지읒, 치읒, 쌍지읒 소리가 우리가 이제 샌입 천장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3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린입 천장은요. 여러분 그 만화책을 보면 만화책에서 주인공이 막 소리 지를 때 여러분 이렇게 입이 이렇게 있고 입이 벌어지고 여기 입술이야 입술 이거 입술이고 이제 이야 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얘들아 요렇게 얘들아 이거 막 흔들리잖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때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쪽을 여린 입천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입천장은 혀 끝으로 만지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는 좀 살들이 있어. 그래서 조금 부들부들해. 그래서 거기를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구개음이라고 불러요. 구개음이라는 말도 들어가죠. 입천장이에요. 그러면 혀의 뒷부분과 혀의 뿔이죠. 혀뿔이랑 여린 입천장이 최대한 붙어서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거나 하는 소리예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선생님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영구개음이고 여기가 혀뿔이에요. 그래서 5번과 8번이 만나서 소리를 내더라. 5번과 8번이야. 그게 기역, 키읔, 쌍기역, 이응이 4개의 음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청 소리 갈게요. 목청 소리는 여러분 우리 후음이라고 하고요. 목청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 목청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9번에서 소리가 나고요. 9번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히읗입니다. 그래서 히읗 한 개가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지금 조미치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혀와 입천장과 입술과 여러분 목청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여러분 가름기관들 있었잖아요. 그 조음기관들을 활용해서 글자 19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음 이체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조음 방법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조음 방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도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조음 위치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공기 흐름에 영향을 주는 위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방법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공기 흐름에 영향을 주는 방법일까? 어떻게 하면 흐름에 영향을 줄까? 방해를 할까? 그 하는 방법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누가 있냐면 자, 여러분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 발음기관에서 탁 막혀요. 그 막혔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파열이 된다. 우리 파열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열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파열음은 여러분 김덕배예요. 김덕배. 그래서 여러분 김, 히읗, 쌍디귿. 그 다음에 더, 티읕, 쌍디귿. 그 다음에 배, 피읕, 쌍비읕. 같은 계열의 얘들아 9개의 글자를 우린 파열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파열음을 공기 소리를 낼 때 어떤 현상으로 만들어내냐면요. 자, 공기 흐름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여러분 발음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공기가 딱 틀이 막혀요. 그렇게 얘들아 유지가 되다가 여러분 이게 터지는 거예요. 자, 공기가 나와요. 공기가 막힌 게 이제 유지가 돼요. 그게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파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는 입술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비읍을 발음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입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았죠?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내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가 나오는 발음기관의 공간을 매우 좁히는 거예요. 이 매우 좁힌 공간을 여러분 우리 물을 혹시 수도를 가지고서 물이 나오는데 그 수도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쫙 막으면요. 어때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틈을 열어주면 그 사이로 물이 갑자기 세기가 엄청 세서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을 일으키고 얘가 소리가 공간이 좁아지면서 공기가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서 그 마찰을 막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불러요. 이 마찰음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소리 들려요?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찰을 시킬 때 많이 낼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이 시옷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시옷, 쌍시옷, 히읗 같은 소리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3개의 음운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마찰음은요. 선생님 공기 다시 그려볼게요. 공기가 이렇게 폐에서 나오다가 여러분 발음기관에 의해서 공기가 매우 좁아진 거예요. 이 좁아진 공기 틈으로 공기가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면 이걸 마찰음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자, 그러면 파열음하고 마찰음을 짬뽕시킨 애도 있어요. 합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파열도 시키니까 파, 마찰도 시키니까 찰. 그래서 이걸 파찰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파찰음은 파열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마찰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열 후에 마찰을 일으킨다고는 하지만 이제 공기를 이제 한번 보면 찌, 찌, 찌 이렇게 해서 3개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공기가 나오면서 공간이 매우 좁아져요. 거기서 여러분 마찰도 일어나고 파열도 사실은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가 혼용해서 막 나타나는 소리가 파찰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파찰음인 지읒, 치읒, 쌍지읒은 아까 어디서 나는 소리였어요? 샌드천장이죠. 그래서 샌드천장 이꼴 파찰음이라고 기억하세요. 얘네들 순간 막 여러분이 막 선생님이 어느 위치에 내가 있니? 이러면 막 잇몸 소리에다 그려놓기도 하고 여린이 천장에다가 그려놓기도 하는데 샌드천장 이꼴 여러분 파찰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비음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얼굴 단면도를 그릴 때 여기 윗부분이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공간이 여러분 동굴처럼 공간이 매우 커서 그곳에서 공기가 이렇게 동굴처럼 소리가 울리면서 나는 거예요. 그 울리면서 나는 소리가 비음이에요. 콧소리죠, 콧소리. 그래서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그래서 3개. 이거는 이제 코에서 나는 소리. 자, 그리고 혀끝을 윗몸에 가볍게 댈 거래요. 그러면 어디서 내는 소리냐면 윗잇몸 소리에서 내는 소리예요. 치조음이죠, 치조음.
거기서 가볍게 댔다가 떼거나 아니면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로 이렇게 여러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흐를 유자를 사용을 해서 유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 리을 한 개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방법까지 선생님이랑 봤거든요. 잠깐만. 자, 좋은 개념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제 19개의 여러분 자음 체계를 정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음 체계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 건데요. 어떻게 이제 나눌 수가 있냐면요. 울림의 여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또 축소 다시 시키고. 자, 여러분 울림의 여부에 따라서 다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음이라고 하는 애는 울리느냐, 성대가 울리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서 다시 또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자, 19개의 이 자음은요,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안울림 소리는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성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울림 소리는 성대가 울린다라고 해서 유성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때 발음할 때 목청이 떨리지 않는 소리를 우리는 여러분 누구라고 하냐면 울림 소리를 제외하면 다 안울림 소리예요. 얘는 종류가 좀 많아서 우리 울림 소리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울림 소리는 목청이 떨려요. 오, 여기가 떨려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선생님 지금 뭘 발음했냐면 모음을 발음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모음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울림 소리예요. 자음을 하고는 있지만 선생님이 모음도 그냥 같이 쓸게요. 그리고 여러분 리은, 리을, 미음, 이음, 여러분 리을, 미음, 이음은 기본적으로 울림 소리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 울림 소리들을 여러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소리들이 안울림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은, 리을, 미음, 이음을 제외한 자음 요렇게요. 이게 안울림 소리예요. 그러면 안울림 소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어떤 특이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운으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음운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좀 있냐면요. 자, 특정 환경에서 분명 무성음인데 유성음처럼 여러분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발음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 개인데 어떤 애들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생님이 가구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들려줄게요. 그러면 가구라고 했을 때 처음에 있는 선생님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기억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기억이잖아요. 기억으로 인식을 하고 기억으로 발음하고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인식을 하냐면 이 기억을 각각 K로 맨 앞에 있는 애는 K로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애는 G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K는 어디에서 지금 어떤 환경에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냐면 여러분 단어의 맨 앞부분이잖아요. 어두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어두에서 소리를 내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무성음으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내고 있어요.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어두에서 내는 애가 무성음으로 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 이 지 있잖아요. 이 지는 어떤 환경에 지금 놓여져 있냐면 아와 우라고 하는 여러분 모음 사이에 놓여요. 그러면 모음 사이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난 안 움직일 거야. 그런데 옆에서 여러분 나를 계속 흔들어요. 여기도 옆에서 누군가 나를 계속 흔들어요. 그럼 이렇게 흔들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리와 내 몸통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건 소리가 울리면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식하지는 않지만 기억처럼 발음해서 무성음으로 발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들리기에는 외국 사람들은 유성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환경이 두 모음 사이에서 발음이 됐을 때에는 이 경우는 여러분 이 자음이 유성음처럼 발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무성음 기억과 유성음 기억은 우리는 구분을 못 하잖아요. 구분을 못 한다는 건 여러분 무성음 선생님 지금 여러분 분홍색으로 쓴 기억 그 다음에 여러분 유성음 여러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쓴 이 기억은요 의미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미 구별이 안 되죠. 우린 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의미 변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 변별을 만들 수 없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뭘로 작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의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 K와 G라고 하는 소리를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에게는 변별이 되는 의문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특이한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하고 외국의 말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건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울림의 여부를 가지고서도 구분을 한번 해봤고 그러면 우리 소리의 세계를 가지고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소리의 세계 같은 경우는 뭐에만 국한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매우 작아요. 여러분 우리 봐보세요. 너무 추워요. 아니면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되냐면 긴장을 하니까 이렇게 움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정도의 면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근데 긴장이 났다라는 건 성대가 쭉 그냥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걸 예사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예사소리는 평범하게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평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음.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여러분 기역, 구두, 버, 서, 조 여러분 5개가 바로 예사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두, 버, 서, 조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여러분 내가 평범하게 들리는 소리의 색이다. 근데 이 예사소리에 비해서 여러분 목청이 힘을 줘요. 목청을 힘을 주면 당연히 긴장이 여러분 목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성대가 달라붙을 거예요. 이렇게 성대가 달라붙으면 우리가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더 단단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된소리라고 부르고요. 된소리는 좀 더 딱딱하고 좀 더 여러분 둔탁하게 소리가 나다 보니까 얘를 경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경음은 여러분 이 예사소리에 쌍자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음, 쌍시옷, 쌍지음, 꾸뚜빠써쪼 이렇게 발음을 해서 5개가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은 목청 사이를 이렇게 더 넓혀요. 여러분 예사소리의 성대가 이 정도라면 얘를 더 넓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강에 뚝을 한번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래뚝을 세웠어요. 그럼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뚝이 있으면 이 뚝이 피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뚝을 갑자기 탁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요? 물살이 갑자기 팍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대가 갑자기 팍 열리면 그 사이로 공기가 많이 지나가면서 물살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 공기의 이 흐름도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칠고 더 격해지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센 소리라고 부르고요. 거센 소리는 격하다라고 해서 격음이라고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게 티읕, 티읕, 피읕 여러분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치읕 이렇게 4개의 음운만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선생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14개의 의문들을 정리를 했어요. 14개의 의문들을 정리를 했을 때 이 14개의 의문이 아까 위에서 배웠던 개념들에서 어디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의문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얘네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선은 여러분 니은 리을 미음이 여기 없잖아요. 니은 리을 미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안 울림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요 안 울림 소리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의 세계는요 울림 소리에는 소리의 세계를 적용하지 않아요. 안 울림 소리에만 소리의 세계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 울림 소리에 소리의 세계 적용했을 때 소리의 세계에 안 들어가는 의문이 하나 딱 있어요. 히읗. 이 히읗은 소리의 세계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소리의 세계로 구분하지 않는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음 체계를 나누는 세부 기준들을 다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제 하나의 표에다가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말의 자음 체계 표를 정리해봤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내신 때는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사실 암기를 안 해도 이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여러분 자료를 최대한 분석하는 시간을 줄여야 해요. 암기를 하면 분석할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암기를 해서 이 모음들, 이 자음들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여러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열음이면서 예사소리면서 여러분 입술 소리가 누구냐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의문과 그 다음에 자음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그러면 세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 우리 모음 체계들을 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